안녕하세요. 다산의 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자, 이번 여러분께서 배울 내용들은요, 바로 2022년 교재에 새롭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있던 내용들은 이제 한국 전기설비 규정과 최근에 기출되는 문제의 이 변화에 따라서 제가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를 했고, 자, 여기 206번부터 220번까지 문제를 새로 넣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따끈따끈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내용들은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내용을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요. 혹은 본문에서 더 많이 다루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다소 들더라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시려면요, 이만큼 두꺼운 한국 전기설비 규정을 통째로 봐야 돼요. 그렇게 비율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15개의 문제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강의 설명해 볼게요. 206번, 접지선의 절연전선 색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색으로 표시를 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흑색, 녹색, 녹색 노란, 녹색 적색 이렇게 있게 되는데, 예전이라면 우리가 녹색이라고 했을 수 있죠. 예전이라면 답이 2번이었겠지만 지금은 바뀐 규정에 의해서 녹색과 노란색이 혼합된 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죠. 큰 고장전류가 접지 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인 경우 몇 스퀘어 이상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큰 고장전류가 흐르지 않는 접지 도체의 단면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해설 보시다시피 구리인 경우에는 6스퀘어고요. 철제인 선에서는 우리가 50스퀘어 이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문제는 구리인 경우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2번 6으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접지극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 접지를 이제 땅에다가 묻게 되는 그 공사가 바로 접지 공사이고, 그때 지표면과 바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접지극인데요. 이 접지극에서는 첫 번째, 동판의 면적은 9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900이라는 말을 한번 잘 지금부터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동피복 강봉은 지름 6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이 조금 잘못된 말입니다. 자, 2번 6mm가 아니라 두께인 그 지름은 8mm, 동피복 강봉인 경우에는 8mm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맞아요. 3번의 접지선과 접지극은 은납됨,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해서 접속한다. 그리고 4번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때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를 시설한다. 이것도 모두 다 맞는 말이 됩니다. 답은 2번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209번, 필요 설비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필요침 공사 아시죠? 네, 맞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번, 돌침부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바로 낙뢰를 직접 받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돌침부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돌침부는 건물 주로 옥상에 있다 보니까 바람에 의한 하중에 잘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하중을 우리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풍하중, 풍압하중,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 필요의 도선에서 동선의 단면적은 20스퀘어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이 조금 잘못된 말입니다. 20스퀘어가 아니라 30스퀘어 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3번 0.7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것을 접지시켜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210번, 보조 접지극 2개를 이용해서 계기판의 눈금이 0을 가리키는 순간에 저항 다이어 값을 읽게 되어서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자, 이런 방법을 바로 우리가 접지 저항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211번, 접지 공사에서 접지극을 동판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이 몇 제곱 센티미터 이상의 평면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우리가 한번 이 내용을 살짝 다뤘었는데, 편면, 그러니까 평평한 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이 900제곱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겁니다. 212번, 전격 전류가 60A일 때 주택용 배선 차단기에
동작 시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차단기에서 그 전격 전류의 차이는 63A를 기준으로 합니다. 63보다 작냐? 63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63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60분 이내에 동작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표는 제가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60분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죠. 213번 산업용 배선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50A일 때 65A의 동작 전류가 흘렀다면 몇 분 이내에 차단되어야 되는가? 자, 이것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격 전류가 50A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63보다 더 작아서 자, 여기 63보다 더 작은 60분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죠. 214번 다음 중 접지 저항의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명칭은 어떻게 되는가? 회로 시험기는 회로의 통전 여부, 그 다음에 변류기는 이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변성할 때 쓰는 거고요. 3번의 검유기는 전류의 유무를 확인, 즉 전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4번 어스 테스터가 바로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4번이 되겠습니다. 어스 테스터가 접지 저항을 측정하게 되죠. 0.2kW 초과의 단상 전동기를 시설할 때 과전류 보호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전원측 전로의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는 몇 A 이하인가? 원래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되는데 0.2kW일 때 자, 이 정도 보호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괜찮다, 생략해도 된다, 이런 규정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차단기 전격 전류가 바로 16A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죠. 자, 선도체의 단면적이 16제곱밀리미터이면 구리 보호 도체의 굵기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선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력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력선이 16이면요. 일단 16 아래로는 모두 다 접지 도체도 16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16보다 작다면 바로 그 굵기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교재의 내용을 참고하시게 되겠고요. 지금은 선 도체의 단면적이 16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똑같은 면적으로 해서 답은 구리 보호 도체도 역시 16이 돼야 됩니다. 답은 3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를 넘는 경우에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인 경우에는요 150V를 넘었을 때 이때 바로 지락이 생기는 경우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150V죠. 전선의 PVC 절연물에 대한 최고 허용 온도는 몇 도씨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전선마다 그 피복의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버틸 수 있는 최고의 온도, 최고 여기서 허용 온도라고 우리가 명칭하게 되는데요. 최고 허용 온도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절연물이 PVC라고 하게 되죠. 한번 재료를 볼까요? 열 가소성 물질인 폴리염화비닐, 즉 PVC는 70도까지이고 그 다음에 가교 폴리에틸렌이라든지 에틸렌, 프로필렌 고무는 90도, 그 다음에 무기물인 경우에는 70도, 무기물 중에서 가연성 물질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나도체는 105도씨까지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재료가 PVC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은 꼭 PVC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최고 허용 온도는 바로 70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기동 시 발생하는 기동전류에 대해서 동작하지 않는 퓨즈의 종류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원래 보통 퓨즈는 일정한 전류가 넘어가게 되면 딱 끊어지는 이런 용단 특성이 있게 되는데요. 전동기인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큰 전류, 전동기가 초기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동전류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특성이 퓨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전동기에 우리가 맞는 퓨즈가 바로 전동기용 퓨즈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기동전류를 허용하는 특성을 말하게 되는 거죠. 답은 여기서 2번, 우리가 전동기용 퓨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절연 내력을 시험할 때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시험 전압을 연속하여 몇 분간 가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물게 됩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절연 내력 시험은 다른 이름으로 해서 10분간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왜요? 10분 동안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절연을 충분히 버틸 수 있는지 훨씬 더 높은 전압으로 약 10분 정도 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자, 이렇게 4번 10분간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들 최근에 나오는 거 제가 여러분 콕콕 찍어서 이 교재에 이렇게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계속 학습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항상 여러분께서 즐거운 공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전혀 낯선 말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용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또 다시 교재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이런 원초적 학습은 조금 이제 여러분이 예상 문제 풀 때는 좀 지양해 주시고요. 예상 문제 푸시면서 특히 설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단어들이 나와도 너무 그걸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와 그 다음에 해설을 잘 보시면서 답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역량을 계속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마칠게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